여야는 오늘 새 첫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과 유치원 3법도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민생법안만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생법안 처리가 마무리되는 오후 6시쯤 임시회 회기 결정 안건에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어서 한국당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어제 저녁 단행된 법무부의 검찰 인사와 관련해 여당은 검찰개혁 의지가 담긴 인사라고 환영한 반면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셀프 면죄부용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개혁을 비롯해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조직 내부의 건강한 결속과 동력을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누가 봐도 청와대가 관련된 범죄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 스스로 수사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셀프 면죄부용 인사폭거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내려집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지난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사실의 확산을 막으려고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파리행 여객기 화물칸에서 밀입국을 시도하던 코트디부아르 어린이가 동사체로 발견됐습니다.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현지 시간 8일 파리 근교 샤를 드골 국제공항에 착륙한 에어프랑스 AF703편 여객기 화물칸에서 10살 안팎으로 추정되는 어린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어린이는 이 여객기가 전날 저녁 출발한 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의 아비장 공항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화물칸으로 숨어 들어갔다가 산소 부족과 저온의 악조건을 견디지 못하고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에 구름이 많다가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겠으며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도, 강릉 8도 등 전국이 2도에서 10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영하 2도입니다. 김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시내버스 기사 정정희입니다. 승객들을 만나는 일은 늘 즐겁지만 하루 종일 운전석에 앉아 일하다 보면 여성 운전기사이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이 종종 일어나곤 하는데요. 저는 승객들의 기억에 남지 않는 운전기사가 되길 바랍니다. 기억에 남는다는 건 대부분 부정적인 잔상이 많다는 걸 의미하니까요. 여성 운전기사도 승객들이 의식하지 않는 당연한 존재가 되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세상을 만나다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듣기평가 잘 듣고 풀어보세요. 다음 대화들의 문제는 네 말만 하지 말고 엄마 말도 좀 듣고 그래. 됐어, 알아서 할게. 팀장님, 제 의견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뒤에랑요 이쪽 패턴을 됐어. 이 일은 내가 더 잘 알아. 양측 패널 토론하시죠. 여기 자료를 보시면 그 얘기 분명히 안 들어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선생님 생각이시고요. 이 대화들의 문제는 바로 듣기. 세상 대부분의 문제는 잘 들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말이 통하는 사회, 듣기에서 시작됩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지금 시각은 7시 5분입니다.
황동윤의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동현입니다. 21대 총선 100일 호남은 과연 이번 총선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어제 최영태 전남대학교 사업과 교수 그리고 뉴시스통신 광주 전남 취재본부 916 본부장과 함께 총선이 갖는 여러 변수 그리고 주목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번 총선은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세력과 그렇지 못한 세력에 대한 평가라는 의미 부여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바로 세대의 교체가 아닌가 싶은데요. 기존 정치권의 새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뛰는 예비후보 두 분과 함께 황동현의 시선집중 특집 2020 21대 총선 그리고 호남의 선택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시작합니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올 한 해 힘차게 달리려면 몸 건강, 마음 건강, 그리고 차량 건강도 잘 챙기셔야죠. 마모된 타이어는 바꾸고 부족한 부동액도 꼭 채워주세요. 안전한 운전문화 만들기 현대 오일뱅크가 함께합니다. 주유소는 현대 오일뱅크. 날씨 정보입니다. 비가 그치고 난 뒤 찬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현재 광주의 기온 3도 나타내고 있는데요. 요 며칠 포근했던 터라 더 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밖으로 나오실 때는 따뜻한 옷차림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흐리겠고 낮 최고 기온은 광주 7도로 예상됩니다. 어제보다 1, 2도 정도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까지 큰 추위는 없겠지만 곳곳에서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흡기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광주 시내도로 대부분의 구간으로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는데요. 먼저 필문대로 지산 4거리에서 산수 5거리 양방향으로 신호 한 번에 지나고 있고요. 죽봉대로 광천 2교에서 동운고가도로 방향 이동하는 데 크게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다만 이 시각 공사 구간 있는데요. 봉선로 남부경찰서 입구에서 주월중학교 입구 방향 남부경찰서 입구를 지난 지점 가장자리 차로에서 크레인을 동원해 공사하고 있습니다. 주의 운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바일로 보는 광주 부동산 아파트 시세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사랑방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4월에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열심히 투표하고요. 아름답고 또 다이나믹한 그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적극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한 대한민국을 선사할 수 있는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새해 시작과 함께 21대 총선도 본격적인 막이 올랐습니다.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이 정치권도 새롭게 도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이 정치의 도전장을 내민 두 예비후보 오늘 만나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광주 동남갑 선거구 서정성 예비후보 그리고 전남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이 선거구의 김선우 예비후보 두 분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정성입니다. 네, 두 분도 인사 나누시죠. 처음 뵙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올해 들어서 처음 뵙습니다. 네, 알고 계신 두 분이시구나. 네, 이 정말 바쁘게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을 하시고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김선우 후보 먼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가지고요. 네. 목욕탕에서 알몸대화를 지역 주민들 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인력시장 방문이라든지 뭐 4개월 전통시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네네. 어제는 제가요 도청 기자실에서 11시에 출마 선언문 발표를 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시간 24시간이 부족하니까 네. 주로 연락을 주신 분들 모임이 많다든지 이런 모임 행사들을 연락하면 좀 제가 기쁘게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네. 예. 정말 그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이 지역구의 이 넓이를 봤을 때 굉장히 또 가장 넓은 지역구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유권자분들 이렇게 만나러 다니시는 거 정말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이요.
유급 37명입니다. 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 같고요. 하루에 한 300km 정도 차량 이동을 하고요. 네. 도보를 한 8km 걷는데요. 제가 지금 차를 렌트했거든요. 네네. 렌트카에서 반납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도 많이 다니니까. 예, 뭐 하는 사람인지를 몰랐는데 네. 이러면은 차량 소모가 많기 때문에 네. 차량을 반납해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뭐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은요 노인 선거, 이장 선거입니다. 네. 그래서 이장님이 노인들한테 이야기하시고 어르신들을 뵐 수가 없고요. 주로 뵙는 데는 경로당. 네. 경로당은 11시 반에서 12시 반 사이 식사 시간. 그리고 뭐 전통시장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로 행사 모임 것을 연락을 받아서 저는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전화 소리만 받으면 기쁘게 뛰어갑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을 만나는 게 또 역할이시기 그렇죠. 때문에. 아직 제가 신인이기 때문에 네. 이름만 알리면 성공할 수 있다는 자세로 24시간 다니죠. 네. 우리 예. 서정성 예비 후보께서도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매우 잘 지내고 있는데요. 네. 우리 김선우 후보님에 비하면은 저는 지역이 지역구가 네, 남구 일부입니다. 네. 혜택 받으신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산다는 이야기를 좀 듣고 사는데요. 네. 요즘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살고 있습니다. 목표가 정해지면 다들 그러시지만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이번엔 좀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어제 예비 후보 등록을 했고요. 네. 오늘 이 방송이 끝나면 시의회 기자회견장으로 가서 정식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네. 결심을 하고 지금 매우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짧게 들었지만 이 두 분 어떻게 지내시는지 얼마나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는지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김선우 후보님 출마 이유부터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예, 제 지역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중앙일보 기사에 나왔잖아요. 지방 소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선거구도요. 처음에 영광 한평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영광 한평 장성, 또 어느 날 갑자기 영광 한평 장성 담양. 이거는 바로 30년 안에 저희 지방 소멸에 의해서 저희 지역이 없어질 것을 알았다는 거죠. 네.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뭐냐면 저를 낳아준 곳이 제 고향인데 아시다시피 연하가 마지막에 자기 지역이 고향에 돌아와서 알을 낳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무로 저도 이 고향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왔는데 지역이 소멸된답니다. 지방이. 그래서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의무는 자신을 뽑아준 지역의 현실 문제 해결과 미래 발전에 대한 계획 마련이다. 그게 바로 국회의원 할 일이다. 네. 그래서 저는 내 지역을 보호하고 내 지역이 영원히 존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내 국회의원이 돼서 우리 지역의 미래 발전과 존재를 끝까지 유지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출마하게 됐습니다. 지역을 지키는 국회의원이 되시겠다라고 이해를. 당연히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을 지켜야겠죠. 하면 그리고 되겠네요. 국가를 지켜야 하고. 네. 예. 우리 서정성 후보께서는 어떤 이유로 출마를 하시게 된 겁니까? 네, 다들 이제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이렇게 출마를 하시게 되는데요. 네. 저는 21대 국회 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부와 겹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21대 국회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책임져야 할 국회라는 것이죠. 네. 저는 무엇보다도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모든 정부가 그렇듯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국민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제가 바로 그런 일들을 하고 싶은데요. 국민에게 더 나은 삶, 국민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길에 함께 가고 싶은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그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첫 번째는 제가 살고 있는 지금 제가 30여 년간 함께 해온 지역인 광주 남구, 여기가 이제 도농 복합 지역인데요. 서울의 강남구 못지않게 살기 좋은 도시로 또 행복한 도시로 만들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남구를 교육과 건강 또 복지 부분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특별한 도시가 될 수 있게 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온 국민이 정치에 대해서 가장 바라고 있는 점인데요. 주민들과 소통하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항상 대화하고 주민의 의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는 진짜로 대표성을 지닌 그런 정치인, 소통 제일 정치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 주권 정치를 실현하고 싶은 꿈이 있는데요. 네. 말로만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할 것이 아니고 주권이 또 여의도나 뭐 청와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 우리 국민들에게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그 점을 바로 좀 혁신적인 정치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이유입니다. 네. 네. 결국은 이렇게 지역구를 통해서 이 국회의원을 뽑아서 전국을 대표하는 저기 중앙의 국회로 보내는 이유는 지역을 대표하고 또 국가를 대표하라는 의미에서 방금 두 분이 이야기하신 그런 것들을 제대로 행동으로 옮겨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총선을 치르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이 정치 신인들이 활동하는 데는 정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모두에도 저희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루하루를 또 열심히 보내시는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서 후보께서 먼저 해 주십시오. 이 정치 신인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 쉽지 않으시죠? 네, 정치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서 저는 그런 것도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득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 기득권을 굉장히 깨기 어려운 구조인데요. 정치 영역에서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현역 국회의원과의 차별입니다. 네. 현역 국회의원 정치 신인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국회의원은 사실상 4년 내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의정 보고 대회, 뭐 보고 자료를 또 주민들을 대상으로 배포할 수 있고 또 후원회도 4년 내내 운영하고 있고요. 거의 제한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건데요. 이 정치 신인에게는 이것이 다 불법입니다. 네네. 그뿐만이 아니죠. 나름 신인들을 배려하고 있다고 하는 예비 후보자 등록제인데요. 이 또한 아주 제한적입니다. 뭐 명함을 돌릴 수 있고 어깨띠, 뭐 사무실을 낼 수 있지만 몇 가지 제외하고는 또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현역 의원과 비교했을 때 좀 차별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공정한 이 경쟁을 위해서라면은 이런 차별을 없애고 또 공정하고 정의로운 이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런 룰들을 좀 바꿔보고 싶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출발선이 좀 많이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김선우 후보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서정성 후보님 말씀대로 솔직히 말하면 현역 의원들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선거 활동이 유력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들은 최소 4년 전, 뭐 8년 전부터 조직을 꾸리고 권리당원 명부를 다 가지고 있고요. 네. 저희들은 전혀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누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권리당원 50%, 일반 여론조사 50%인데 권리당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전혀 홍보를 할 수가 없는 한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들은 의정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합법적인 의정보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군이 4개이기 때문에 4군을 의정보고를 하니까 결국은 4군 모든 분들이 포마시로 다 가기 때문에 홍보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뛰어다니다 보면 김선은 다른 게 없어요. 이름만 알리면 된대요. 이름만 알리면 당선이다. 이름을 모른다. 그럼 정치신이 갈 길이 없잖아요. 네. 저희 군은 4개 군입니다. 하루에 한 300에서 400km 뛴다고 그랬죠. 네네. 그리고 경로당이 1,500개예요. 다 못 돌고 끝납니다. 평생. 그럼 어르신은 뵐 데가 없잖아요. 네네. 특히 저희는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이 모이는 장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는 데가 목욕탕, 경로당, 그리고 일반 행사장, 전통시장, 인력시장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도 서정성으로 행복한 게 도시이기 때문에 아파트, 지하철역, 한 곳에서 많은 저기 그렇죠. 유권자분을 만날 수 있는데 저는 10명 이상을 만날 수가 없어요. 모인 데가. 그래서 그나마 행복한 게 힘들지만 행복한 게 신년이 되니까 군에서 각 이장들 모임 행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행복한 게 이장들 150명 모였다. 얼른 가라. 그러면 가서 명함대로 인사하고 이름은 들어봤는데 얼굴은 처음 봤다. 이게 굉장히 그거예요. 시골은 일반 도시선거 틀립니다. 얼굴 안 보면 안 찍어줘요. 네. 방금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을 보니까 이 정치 신인이 정말 이 정치 무대에서 진입하는 게 얼마나 힘든가를 느낄 수 있는데 그렇죠. 이번에 이제 연초가 되고 그러니까 여론조사도 나오고 그러는데 저희 광주 MBC 그리고 뉴스이스트 통신 또 무등일보의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이 12월 16일부터 27일까지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방금 두 분이 이야기하신 그런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지도 조사적 측면도 있고 어제도 이야기가 좀 나왔지만 또 두 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여론조사가 좀 낮게 나오고 그런 측면이 있던데 그런 부분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두 분이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들 어떠세요? 김선우 후보님. 예, 맞습니다. 아직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올라갈 수도 없고요. 또 여론조사 문제가 뭐냐면요. 나이대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60대 이상은 60, 70, 80, 90, 100세까지 가능하고요. 여론조사를 할 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만 타 후보들은 02나 062 전화 오면 받으세요. 이건 이미 계획된 전화잖아요.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60대 이상은 아무나 대답하면 받아주고요. 제가 40대 그러면 막 찼다. 여론조사 끝나서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현재 데이터를 보시면 알지만 60대 이상이 그 50%를 차지해요.
두 번째는 500 샘플은 샘플이 아니에요. 예산 때문에 500 샘플 하고 계시는데 방송국이나 신문사에서 1000 샘플 정도 하시고 연령대를 제대로 분포를 해 주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 인지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그리고 한 1월 달 정도 말에 그때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저희들이 여론조사위에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00 샘플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저희 광주 MBC 여론조사가 아니고 다른 데서 여론조사가 500 샘플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서정성 후보도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저는 어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름은 올라 있으시던데. 네, 이제 올라간 네. 여론조사도 있고 올라가지 않은 여론조사도 네네. 있는데요. 사실 출마 선언도 하지 않는 아주 뭐 이전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현실일 수 있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요. 저 출발하지 않는 점에서 하지도 않았는데 그 정도 나온 유권자들이 저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제가 이제 출마 선언 오늘 시의회 기자실에서 이제 11시 30분에 하는데 하고 나서 내일 모레는 또 북콘서트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하고 나면 시민들이 이제 이제 출마를 하는구나. 또 내가 아는 저 후보 이렇게 해서 많은 지지와 관심을 보내주리라고 확신합니다. 결국은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들은 좀 어떻게 보면 인지도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 선거 이 과정에서 본인의 인지도를 높일 뿐더러 이제 정책들을 이야기하게 되면 실질적인 싸움이 될 것이라고 두 분 다 생각하고 계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덕에 김선욱 이름을 아신 분이 많아졌죠. 네. 그리고 고마운 거죠. 자, 두 분이 이야기한 그 핵심 포인트는 결국은 이 기존의 정치권에 진입하기가 신이 정말 힘들다라는 이야기로 모아지는데요. 그렇다면 이 기존의 정치권에 대한 비판을 시작하면서 또 그 이 신인들의 어떤 영역들이 넓혀질 필요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호남 20대 총선을 20대 이 그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이 호남 정치인들 평가 한번 내려볼까요? 우리 김선 후보부터 이야기를 해 주시겠어요? 아시다시피 호남 정치판 특징이 뭐냐면 일방적으로 몰표가 통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민주주의에 절대 마이너스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호남 정치인들이 지역 주민들의 바람을 의정활동에 충실하게 반영하는 데 실패했고 눈치 보기가 기득권 지키기에 골몰하고 있다. 또 민심보다는 당 지도부에 충성하고 있고 지역끼리 소통 대화보다는 중앙정치에 자기를 홍보하는 데는 급급한 거예요. 그래서 차기 총선에 당선되는 게 목표지 이 지역 주민이나 국민들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호남 정치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국민이 염원하는 정치권의 확실한 물갈이를 호남에서 먼저 보여주고 대한민국의 정치 중심의 1번지는 호남 정치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 호남 정치인들이 전부 DJ 정신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 DJ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냥 줄대기, 야합 정치, 무사 안일주의.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 호남이 대변하는 당이 여러 당이 난리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DJ를 팔아서 민주당도 DJ, 뭐 대한신도 DJ. 이제는 DJ를 팔아서 그런 정치는 그만두자 이거죠. 새로운 DJ 리더들이 나와서 DJ 정신을 계승해서 올바르고 참신하고 혁신적이고 계획적인 정치인들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호남 정치인들은 모두가 방상하고 처음부터 다시 초심을 잃지 말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도전해서 가자는 거죠. 네. 기존 정치인들, 특히 20대 이 국회에 참여했던 이 정치인 중심으로 우리 입장, 생각, 우리 서정성 후보도 이야기를 해 주시죠. 네, 뭐 제가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뭐 입장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호남인으로서 네. 시민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실 국회의원은 있지만 어디 계신지를 잘 모르겠어요. 호남에 다선 의원들, 중진 의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보통 다선을 하면은 좀 맷집이 세지고 네. 또 우리나라 한국 정치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되고 그런데 호남 다선들은 다선을 해 가시면 가실수록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네네. 과거 권위주의 시절이나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까지만 해도 우리 호남은 우리나라의 정치의 민주화 세력을 정말 네네. 대표하는 위상을 저는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문재인 정부나 김대중 정부의 탄생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죠. 네. 정말 과거에는 표만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의제나 전국을 좀 주도하는 능력 이게 호남 정치인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수도권이나 영남 지역 의원들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모습같이 보여서 너무 실망입니다. 정말 이순신 장군이 말씀하신 양무 호남 심우 국가는 어디 갔단 말입니까? 정말 자존심 상할 일입니다.
어떠세요? 바로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시던데 이 다선 의원들의 이 호남 다선 의원들의 역할이 중앙 무대에서 너무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대권 후보나 이런 낼 수 있을 만한 정책 역량들이 확대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에 대한 뭐 반성들, 비판들 굉장히 많은데 방금 이야기한 우리 서정성 후보 이야기에 김선우 후보께서 혹시 덧붙여 주실 말씀이 더 있으신가요? 예,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 이후 당선을 위해 4번 대통령 선거에서 강주 전남 출신, 호남 출신의 대통령 후보는 없었습니다. 네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DJ의 번간의 인물이 없지 않습니까? 네. DJ의 이기관리 능력이라든지 국민 통합 소통 능력, 불굴 의지 개혁성을 갖춘 인물이 없다는 거는 호남 정치인들이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그냥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이게 국회의원이 직업이 된 거예요. 정치인이 아니고. 네네. 어느 날 갑자기 국회의원이 직업이 돼가지고 무사 안일주의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 선거 끝나는 날 다음 날부터 총선 준비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직업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서정성 후보님 말씀대로 이건 직업이 아니라 봉사 아닙니까? 네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를 내던지 하는데 그런 정신들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네. 가령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정치인들은 TJ 뭐 햇볕 정책을 계속 발전시킨대요. 근데 그거 말만 했지 실천한 적이 있냐고요. 네. 두 번째, 자금 분리하면 무조건 DJ 팔아요. 그건 DJ 정신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호남 정치인들이 반성해야 할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 지역을 위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면 가감히 나보다 똑똑하고 능력한 젊은이를 물려주고 네. 장기들은 본인들은 정치 고문으로 남으시고 그리고 또 노장층이 유지가 돼야 하니까 다 그만두시라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네? 일부의 전문 경영자가 있어야 하고 신인도 이렇게 조화롭게 이루어지는데 지금 지역에 가면 다 그렇죠. 나이가 어리다고. 저희 나이가 55세인데 본인들은 38세 국회의원 됐으면서 네. 저희들한테는 어리답니다.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자기 네. 입장만 고려하는 거지. 특히 호남 국회의원은 뭐냐면 묻지마 투표 아닙니까? 지금 제가 돌아다 보면 제가 1번 딱 달고 다니잖아요. 이름 안 봐요. 민주당 오케이. 민주당을 찍어주겠다는 거야. 후보자를 찍겠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실은. 네. 특히 고령화 됐기 때문에 고령화 분들은 이름도 기억 자체도 못해요. 1번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 경선을 제가 목숨 걸고 하는 이유도 민주당 경선이 당선이기 때문에. 세대 교체를 위해서도 결국은 민주당 경선을 더 치열하게 할 수밖에 없는 본인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이거 치열하게 하는데 민주당 경선이 되는데요. 공정하고 합리적이 돼야 한다는 거지. 네. 정치신에 들어갈 장벽을 내려달라 이거예요. 그렇죠. 오픈돼.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시스템은 항상 공정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이 노출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정치권도 그게 좀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다 이 세대 교체의 필요성과 이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는 2부에서 좀 나누기로 하고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광주 동남갑의 서정성 예비 후보 그리고 전남 담양 한평 영광 장성의 김선우 예비 후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광주 MBC가 준비한 2020 대기회. 하나, 선택 2020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은 광주 MBC와 함께 여론조사와 더불어 투표와 개표 방송을 선도합니다. 둘,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한 특별 기획 시리즈 5.18 다큐 영화 다큐멘터리 이름도 남김없이 라디오 5월길 스마트 히어링과 연중기획 내 인생의 5.18 셋, 시민과 함께 만드는 제작센터로 본격 출발하는 나주정미소의 난장곡간 광주 양림동의 펭귄 스튜디오 넷, 4차 산업혁명 시대 광주 MBC와 광주과학기술원 공동기획 인공지능 토크 콘서트로 우리 사회의 미래를 그려봅니다. 다섯, 한국,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10개국 방송사가 공동 제작하는 글로벌 파워 뮤지션 발굴 프로젝트 아시안 탑밴드 여섯, 공정, 건강한 공동체 출발점입니다 캠페인을 통해 경쟁의 시대 바람직한 공정사회의 길을 모색합니다. 광주 MBC는 2020년에도 시청자에게 더 가까이, 더 뜨겁게 달리겠습니다.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2부 시작합니다. 2020 21대 총선 그리고 호남의 선택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남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선거구의 김선우 예비 후보 그리고 광주 동남갑 선거구의 서정성 예비 후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분께 계속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지금 일부에서 저희들이 이 기존 정치권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 왜 호남 정치가 제대로 뻗어나가지 못하고 중앙에서 인정받지 못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문제들을 얘기를 좀 했는데요. 이런 문제를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진단을 좀 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이야기를 좀 꺼내주시겠습니까? 우리 김선우 후보님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아시다시피 호남 정치의 가장 취약점은 정치권 선배들이 후배들을 키워내지 못하고 양보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네. 무원칙한 이합 집산을 거듭하고 국민들 정치 불신을 키워왔고 특별한 업적 없이 당선 횟수만 늘린 중진 의원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한 번 잡은 권력의 집착력이 너무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대는 때가 있는 법이잖아요. 네. 맑은 물도 오래 고이면 썩습니다. 만물은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변화가 따라야 하는 게 법칙인데 정치에도 일어설 때가 있고 물러나야 할 때를 알아야 하는데 너무 집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 우리 서정성 후보도 말했습니다만 이 중진들이 나이가 들수록 힘이 빠진다고 그러네요. 이게 투쟁의식이 없고 정치는 투쟁이 있어야 하거든요. 네. 강력한 투쟁과 도전 정신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다 빠지신 거죠. 그러니까 노하우만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정치 고수라고 하죠. 정치 구단은 되셨는데 추진을 하지 않으셔. 말만 하고 원행일체 잘 안 되신 국회의원들이 많으니 네. 이 젊은 사람들이 나서서 패기 있게 도전하고 그런 정치인들을 뽑아줘야 하는데 이 정치 장벽을 딱 자기들이 만들어놨잖아요. 네네. 국회의원들은 만약 제가 초선이 돼서 국회의원 되더라도 국회의원들을 위한 법을 만들면 다 찬성하게 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개보 정치가 되기 때문에 혼자는 이 법을 만들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선들은 초선들이 뭉쳐서 네. 정말 초선들이 할 수 있는 진취력과 이런 계획 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이번에 국회에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네. 이게 국회 입법을 제도할 때 정치 신인이 정치에 참여하기 쉽게 이런 것들을 아예 법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죠. 네. 뭐 당에서도 그렇고 모든 당이 다 그러는데 정치 뭐 신인들 모집한다고 청년 당원 1호, 2호, 3호, 4호. 근데 청년 당원은 미접했지만 청년 지지층은 없다는 거죠. 네. 차라리 영남은요 굉장히 경쟁력 후보자가 많다 보니까 경쟁력이 세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도전 의식과 경쟁력이 센데 저희는 초선들이 들어갈 진입장벽이 너무 넓기 때문에 이번에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네. 말은 뭐 정치개혁 신을 뽑는다는데 이 신인들이 얼마나 많을까. 뭐 청와대 행정관 뭐 출신 뭐 이렇게 아시잖아요. 네네. 비서관 출신 50명, 60명 나왔대요. 어제 뉴스 안 보셨어요? 너무 이게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이거를 걸지 않아야 한다고 현역들은 반대해요. 그럼 그들이 거기서 국민 왜 반대합니까?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은 이 신인 정치 신인 후보자의 타이틀에다가 문재인 정부를 빼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네네. 당내 싸움이 그것도 있어요. 왜?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문재인 정부를 걸었다고 생각했죠. 그러면 문재인 정부를 넣은 게 뭔 죄냐 이 말이에요. 신인들이. 신인은 불리하기 때문에 자기가 유리한 타이틀은 싹 팔아먹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현역 의원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굉장히 실은 이런 그 불합리한 경쟁 구조 이런 예. 것들을 깨야 되는 것이고 그만큼 좀 기존 정치 세력들이 투쟁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또 신인과 이런 영역들을 확대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우리 김선우 후보께서 이 국회에 진출하면 정말 그 투쟁적인 굉장히 좀 화끈한 국회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난 저기서 이야기했죠. 네. 저는 뭐였냐면 정치는 직업이 아니다. 나는 재선만 할 거다. 제가 재선하면 벌써 재선까지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지역에서 말하는 게 왜 3선, 5선, 7선이 계시니까 네네. 저는 재선까지 하면 딱 그만두겠다는 게 뭐냐면 저보다 똑똑한 친구들이 엄청 많습니다. 못 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결국은 물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 그렇죠. 앞물결은 뒷물결에게 자리를 비켜주는 것이 맞는 것이다. 맞죠. 이게 흐름이라는 이야기를 오래 이해가 하면 되네요. 본인 스스로 네. 의지에 상관없이 썩게 마련입니다. 서정성 후보도 한 말씀 해주시죠.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재선도 길다고 봅니다. 초선만 할 각오로 정치에 임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서 후보님 그래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초선만 하면 자기 하고 싶은 입법 발의를 하나도 못 오가갑니다. 왜 서 후보님을 또 혼나고 그러십니까? 그런 각오로 한다는 말씀이에요. 네. 두 분의 이야기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제 병을 고치려면 제가 이제 의사인데요. 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막 이렇게 미사옥으로 떠들 것이 아니라 정말 진단하자면은 말씀드린 대로 정말 세대 교체 문제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신구 조화가 필요합니다만은 제가 말하는 교체는 단순히 젊은 사람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생각을 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유권자들하고 호흡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나와야 이게 진정한 세대 교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인공지능 AI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은 사실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컴퓨터를 했던 시대이긴 한데요. 지금 1992년에 국회의원 되신 분도 아직도 활동하시는, 이제 물론 나이로 연령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생각, 그런 능력을 가진 후보가 나와야 이게 진정한 세대 교체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서 후보님은 이름값이 아니라 실력으로 경쟁하는 한력 풍토를 만들어서 진짜 능력 있는 사람 뽑자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고 그것을 호남에서 하기 위해서라도 당의 공천 시스템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50대니까 네. 50대가 노장청을 조화를 이뤄서 끌어갈 나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제 사회자로 갑자기 바뀌신 분. 아니, 제가 이 질문을 하냐면 사회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두 분 다 50대입니다. 예. 네. 저는 우리나라 나이로 50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무슨 네. 이야기냐면 아까 서정성 후보님 말씀대로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서정성 후보님은 그러나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수가 중요하다. 선수가 많아지니까 마치 안방 늙은이가 돼버린 거죠. 결국은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자기 계획을 이루지 못하는 어떤 정치 세력은 또 새로운 세력에게 자리를 내주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맞죠. 아름다운 양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변화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아니 근데 선수가 저는 선수를 많이 했다고 해서 저는 올드 정치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선수나 맞죠?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결국은 현재 흐름에 제대로 타지 맞습니다. 못하는 사람들은 변화를 가져야 되고 자리를 내줘야 되는 이야기를 일단 들리는데요. 예. 한번 또 다른 예비 후보자의 목소리도 듣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예, 예. 제가 생각하는 호남 정치의 문제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세대 교체입니다. 특권층이 아닌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는 세상, 자신의 권리를 잘 누릴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분들에 대한 바람을 함축해서 세대 교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하나는 공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입니다. 전략공천이라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는 한 후보의 좌절을 넘어 지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만큼은 경선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광주 서구을에서 뛰고 있는 이 최회영 예비 후보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방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두 후보님의 이야기와 좀 일맥상통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세대 교체, 그다음에 이 경선의 룰의 어떤 합리성, 공정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대 교체 이야기는 좀 꺼냈으니까 그 후자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 경선 정말 코앞에 다가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공정의 룰들 많이 좀 확보가 안 돼 있나요? 제가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네. 저희 당은 현재 발표된 게 뭐냐면요. 권리당원 50%, 일반 여론조사 50%입니다. 그러면 권리당원이 여론조사의 맹점을 말씀드릴게요. 네. 지역 시골은 나이 드신 어르신이 많기 때문에 전화 응답률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네. 그러면 권리당원이 전화 받아서 투표를 할 거고 또 권리당원이 일반 시민이 되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결국은 권리당원만 가지고 선거한 거 똑같죠. 이 여론조사의 명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 권리당원이 아니라 권리당원은 물론 당연히 대표성이 있으니까 비율을 줄여주라는 거죠. 권리당원 30%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70% 해달라는 겁니다. 7대3. 네. 그리고 두 번째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물론 선거비용이 약간 들긴 하지만 바닥 민심을 정확히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주라는 거죠. 바닥 민심은 훌륭한데 그 후보자는 여론조사는 1등입니다. 이게 어불성설이잖아요. 네. 이게 여론조사 맹점인데 전화상으로 전화했어요. 제가 40대입니다. 60대로 대답하면 됩니다. 나이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60대 비중이 높기 때문에 0206이 오는 날 전화 받으세요. 그러면 내 후보자나 제 지지도나 타 후보자 지지도들이 그날 전화를 가지고 무조건 60대라고 부릅니다. 응답률이 높아지는 거죠. 현실적으로 이 경선 자체도 이 예비 후보자들 정치 신인들이 경쟁하기에 좀 그 여러 가지 공정성이 없죠. 이름은 안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 이미 지역위원장 국회의원은 이미 권리당 명부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정치신은 아예 명부 하나 자체가 없어요. 네. 명부를 만약 해서 구해냈다? 이건 개인정보비밀법에 문제가 되잖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본선거 여론조사 할 때 한 3, 4일 전에 준답니다. 예비 후보자한테. 네. 정치신에게. 이미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불출동 다수들한테 걔가 계속 홍보를 해야 하는데 이 넓은 줄 어떻게 홍보하냐고.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 나온 이유도 네. 이게 청출이 높잖아요. 이름 알리러 나왔습니다 사실. 김선호입니다. 김선호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또 그런 기회를 주는 게 방송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방송의 역할이죠. 그리고요. 우리 서정성 후보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역대 선거에서 그래도 이번 민주당 선거가 1년 전에 공천의 룰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과거에 이런 적은 없었던 것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0%와 50% 이 권리당원과 일반 시민 이게 좀 부당하다고 이제 우리 김선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그나마 룰이 빨리 발표되어서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건 아닌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정치권에 이렇게 바라보고 정당 활동하면서 느꼈던 게 사실 이 공천 시스템에 정책이나 공약, 능력, 이 자질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 이번에도 이 여론조사 가지고 끝내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사실 2008년도에는 후보자 검증을 통해서 네. 면접도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이나 공약에 대해서 점검하고 이 사람의 능력과 자질이 정말 있는지에 대한 이 평가 이런 시스템들이 공천 과정 중에 신인들은 이제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런 것으로라도 당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할 거라고 들어보니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약간 시민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 분위기랄지 여론조사 또는 권리당원들의 어떤 투표만 가지고도 뽑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손들어주기 경향인데 그게 아니고 전문성이나 능력 이런 것들을 좀 심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좀 지금 없다는 서정석 이야기잖아요. 후보님이 네. 잘 모르고 계시는데 공약 말씀하시는데 우리 공천 노래에 의하면 저희들 공천 심사 면접을 봅니다. 사실 면접 점수가 있긴 하는데 비중이 작은 거죠. 그러니까요. 네. 비중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제 그런 표현을 하시는 건데. 네. 미리 발표해 주셔서 유리하다고 그러는데 그 발표 50% 발표는 뭐합니까? 당원 명부를 모르는데. 작년에 저희 7월 달까지 마감이었어요. 권리당원. 네. 6개월 동안 당비를 납부한 사람이 권리당원이다 그랬어요. 7월에 권리당원을 마감하면 1월 달이 됩니다. 민주당원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권리당원들이 가라당원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환경들을 또 뚫고 두 분 후보께서 그만큼 열심히 뛰는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자, 7월 말까지 권리당을 모집을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그냥 써달라고 써준 분이 많아요. 특히 시골은 노인들이 어떻게 쓰겠습니까? 돈 빠져나가는 것도 모르고요. 통장을 써보신 적이 없는 노인들인데도 권리당원입니다.